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센텀병원의 소아재활학과에서 지금 저희가 뉴로 피드백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켰는데요. 자, 방송 1시간 동안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송우리 아나운서고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 센텀병원 병원장이고요. 수원 센텀병원은 소아재활 센터하고 성인 재활센터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스포츠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재활병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박병문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파나토스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뇌파 검사기와 네. 이 뇌파 뉴로 피드백 치료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을 텐데 이게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원리라던가 그리고 효과 그리고 기기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은 더욱더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부터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병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로 피드백의 정의라던가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은 그 머리에서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뇌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물건을 보고서 글씨를 읽는다거나 모든 행동들을 할 때 뇌에서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뇌 활동에 있는 뉴런들이 활성화되면서 그게 전기 자극으로 일어나고 그런 전기 자극이 일어나면서 뇌에서 이제 어떤 파들이 형성하는데 그런 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파들의 중에서 우리 분석한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 이런 분석도 있었고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파를 갖다가 딱 골라서 이 파가 좋은 거다 이 파가 좋은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리고 이것이 생성된 것은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뇌에서 활동하는 전기 자극을 갖다가 눈으로도 알 수도 없고 귀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청각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해서 뇌에서 이런 파들이 생성됐을 때 이 파야 하면서 그 파에 대해서 우리한테 감각적으로 인식을 해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뇌파의 신호 중 어떤 파들이 일어나는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파가 이 파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뉴로 피드백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면서 작동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기계를 보면요. 네. 예전에는 뇌파 측정을 할 때 16채널이라고 여러 가지 채널을 붙여가지고 뇌의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복잡을 하겠죠. 이런 많은 복잡한 거를 갖다가 뭐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단지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전극, 중간에 있는 전극도 있지만 두 개의 전극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에 이게 착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머리에 맞게 써주면 머리에 이게 딱 밀착이 이게 좀 되게. 착용을 하면 이걸로 이 무선으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체에 있는 뇌에 있는 뇌파를 갖다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뇌파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런 장비가 만들었는데요. 네.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뇌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뇌파를 분석을 해서 그 파 중에서 어떤 파가 만약에 우리 뇌파 중에서는 크게 분리해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는데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뭐 우리가 심신이 안정적이거나 그럴 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베타파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할 때나 집중할 때 나타나는 거고,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잘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베타파가 나와야 되는데 세타파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그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타파, 우리가 이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원하는 베타파를 갖다가 우리 몸에 자꾸 인식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띠를 두르고 뇌파 치료를 하게 되면은 뇌에서 이제 베타파가 형성이 될 때 띠 소리가 난다거나 눈으로 이게 보이게 불빛이 반짝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시켜주면은 희한하게 베타파는 강화가 되고 네. 나머지 알파파나 세타파들은 그것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파를 갖다가 베타파라고 원했을 때는 베타파가 강해지는 효과를 얻어서 집중력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베타파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고,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 그러니까 베타파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공부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알파파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휴식이나 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런 안정적인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자가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뉴로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많은 현대인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아 아이들부터까지 이게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맞아요. 많아지는데 이게 저는 이제 단순히 영상을 많이 본다라던가 예.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예. 그게 버릇이 안 돼서라고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라던가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이게 타고난 부분도 있는 거고 뭐 후천적 영향도 맞죠. 있는 건가요? 예. 이게 타고난 부위가 있고요. 우리 뇌라는 것은 어릴 때 이게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게 그 뇌 사이에서 이제 가지들이 여러 가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가지가 형성되어 있다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그 뇌의 연결망들이 자꾸 변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의 연결망들은 좋아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연결망들은 자꾸 퇴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가 이게 퇴화되면서 성장하면서 그런 연결망들이 계속 형성이 되겠죠. 근데 그런 연결망들이 어릴 때만 되는 게 아니라 성이 돼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그 연결망들은 계속 무한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연결망이 형성이 되고 어떤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하는 연결망이 형성이 되고 계속 연결망이 형성되면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뇌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연결망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의 원리가 바로 뇌파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베타파나 알파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경우 베타파에 관련돼 있는 신경들이 자꾸 강화가 됩니다. 계속 그쪽으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베타파가 형성되어 있는 그 연결망들이 계속 이제 신호를 주고 받다 보니까 그 파들이 형성되어 있는 신경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 신경들이 강화가 되면서 어떤 것을 할 때 베타파에 있는 패스웨이가 강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이 제일 처음에는 작은 도로였지만 점점 넓어져서 고속도로가 되면서 그 길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분들 중에서 집중력을 정말 개선하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맞죠. 조금 더 그 길을 터주는 역할을 또 확실하게 함으로써 맞죠. 편하게 집중력 개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파를 분석을 하면은 뇌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그 뇌파의 장점인데요. 뭐 MRI나 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검사를 했을 때 그 실시간이 그 결과가 아니라 검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보고서 이거를 할 수 있지만 뇌파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자기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뭐라던가 이제 수면
네. 수면이라던가 네. 뭐 아니면 식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자기 조절이 감정적으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뇌파를 분석을 해가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감정 조절이 잘 되는 뇌파를 갖다가 자꾸 우리한테 인식을 시켜주면은 그 인식된 그 뇌파의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 신경망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뭐 감정 조절이과 다른 관련된 없는 뇌파들 그런 뇌파들이 형성될 때는 그게 작아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뇌파를 분석하면은 학습을 할 때 학습 뇌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세타파나 델타파랑 같은 필요 없는 뇌파가 같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뇌파 치료기를 이용하면은 공부하는 뇌파는 점점 강화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뇌파들이 줄어들게 되죠. 이게 줄어들게 되면서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은 이제 공부하는 뇌파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뇌파로 이용해서 공부를 집중하면은 잡생각이 없이 그냥 바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현대인들 곳곳에서 필요한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병윤 우리 박사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앞 이마에서 네. 뇌파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전극이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고 이 옆에 이제 이렇게 집게가 있는데 이건 이제 깃볼에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없는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가 뇌파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 앞 이마라고 하는 것이 전전두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실행뇌 또는 뭐 도덕뇌 또 사회적 뇌라고 해서 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총사령관적인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어떤 이성적으로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전전두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품 뉴로하모니라고 하는 제품인 이 전전두엽의 뇌파를 측정을 해서 그걸 피드백을 시켜가지고 이 전전두엽을 발달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전두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함께 발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기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원리를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마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기존의 이 장비들은 이 머리카락 속에다가 전극을 부착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 속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기가 통하는 풀을 써야 되는데 그 전기가 통하는 풀을 머리 여기다 다 발라주고 전극을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내서 또 머리를 또 감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빨리 사용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장비가 됐었죠. 그것을 병원에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이 누구든지 그냥 쉽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머리카락이 없는 이 이마 부위에다가 전극을 부착시켜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이마 부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이런 장비를 만들 수가 있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께서 자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 텀을 가지고 이 기기를 쓰면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네.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세션 정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지금 변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고 있다. 또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을
거의 모든 그 이 증상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 모드에 따라서 주의력이나 기억력, 감정 조절을 각각 이제 완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요거 하나로 그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방금 좀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기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어떤 뇌파를 발달을 시킬 것이냐 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선택을 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래서 똑같은 기기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선택적으로 뭐 베타파를 높여야 되겠다, 뭐 알파파를 높여야 되겠다,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증상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드웨어 기기는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주제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아동 뇌 기능 개선에 대해서 혹시 뉴로 피드백의 적용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뭔가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높은 증상이 소위 이제 ADD 또 ADHD 이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아들한테 상당히 많이 흔하게 갖고 있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특별하게 어떤 눈에 띄는 그 치료법이 있기보다는 약을 복용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또 성인이 돼서도 이 약 복용을 거의 평생 먹어라 할 정도로 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뉴로피드백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 그런 그 ADD나 ADHD 증상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경우 뇌파적 특성이 세타가 지나치게 강하게 나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임상에서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지나치게 그 높은 세타파를 억제시키고 대신 주의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 SMR이라고 하는 특수한 뇌파가 있는데요. 그런 이 SMR파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ADD나 ADHD 증상이 굉장히 크게 호전된다는 것이 그동안 한 40여 년에 걸친 그 임상 결과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약에 네. 의존하고 계셨던 분들이 약 대신 이 기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ADHD 경우에는 약을 이제 같이 병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면서 조금씩 약을 이제 줄여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게 되면은 약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크게 줄여서 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약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 소아학회에서는요, 임상적으로 이 치료 방법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이런 치료 방법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에 따라서 치료 권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레벨 1, 2, 3, 4, 5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치료는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1단계라고 하고요. 0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 치료는 어떤 데이터도 많이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 치료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뉴로피드백이라는 이 치료는 ADHD에서는 뉴로피드백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1권장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이거랑 같이 약물을 같이 복용했을 때는 3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물 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는 그 뉴로피드백 단독으로 치료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이게 환자한테 더 이제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뇌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서 궁극적으로 약물 치료도 안 하고 뇌 자체가 변형이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로피드백이라는 이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 왜 부작용이 없냐? 이거를 갖다 우리 몸에 어떤 것을 주입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어떤 작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 그러니까 알파파냐, 베타파냐, 델타파라는 그런 신호들이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이때는 알파파야, 이때는 알파파야. 그냥 옆에서 너 공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약간 격려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 잘하네 하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뇌에다가 어떤 자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로 피드백을 쓰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곳에 많이 이 기기가 지금 납품이 된다라던가 많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런 소아 청소년 병원이라든가 또 정신과라든가 신경과 이런 또 이제 가정의학과 이런 데 병원 쪽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그런 주변에 그런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뇌파 검사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있는가, 뇌파적 관점에서 그걸 일단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뇌파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제 이 치료 방법을 이제 병원에서 결정을 해서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원센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뇌파를 우선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는 데는 한 5분 정도면은 그 기계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갖다가 그 의사들이 보고 이 환자에 대한 증상하고 이 데이터에서 분석한 데이터하고 맞는지 환자하고 이제 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한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의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이 결정을 하고 그런 치료를 갖다가 세팅을 하면은 그 환자가 왔을 때 그 세팅된 값으로 계속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계속 중간에 변하지 않고 계속 그 파를 갖다가 그 파가 조절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하게 되죠. 이게 훈련을 하면서 한 10회당 한 번 정도는 이제 뇌파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도 하고요. 뇌파 치료할 때 치료하는 순간에서도 이 환자가 이 뇌파에 잘 치료가 되고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치료하면서 실시간으로도 이 환자가 잘하는지도 알 수도 있고 한 10회당 한 번 정도로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도 이 환자가 변하는지도 알 수 있고 궁극적인 것은 이런 데이터보다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이 한 일주, 2주 정도 지나면은 환자가 벌써 느끼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좀 느끼고요. 빠른 분들은 한 3회만 하더라도 내가 좀 변했네. 약간 좀 애가 좀 차분해졌네. 그런 느낌을 바로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요즘에 이제 성인 ADHD로 네. 뒤늦게라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듣는 얘기가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뉴로 피드백 같은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이미 다 뇌가 성장한 성인까지도 다 동일한 효과를 보는지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그건 여러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면은 뇌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뇌는 계속 변합니다. 한 시간,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오늘의 뇌가 내일의 뇌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뇌라는 것은 가참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뇌가 그 다음날 변하고, 그 다음날 변하고, 순간순간 변하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되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뉴로 피드백을 갖다가 치료하기 전하고, 치료 후에 MRI를 찍습니다. 패스웨이를 갖다가 형성하는 거를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치료하기 전에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한 다음에 치료한 후에 찍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뇌에 이제 패스웨이가 새로운 패스웨이가 형성이 되는 거를 갖다가 MRI로도 직접 증명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로 피드백을 만약에 만나보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몇 살부터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뉴로피드백 이거는 환자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뭐 부작용도 없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아. 뭐 아주 어른들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뭐 환자한테 어떤 자극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에다가 씌워가지고 뇌파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분석한 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아, 이 애가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강화시켜주는 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제가 지금 4살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 근데 아직 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빨리 대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검사라도 받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이 장치가 좀 놀라운 게요. 뇌파 분석은 한 5분이면 끝나는데 네. 여기서 인지 상태, 그 수면 상태, 주의력, 집중력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분석해 줍니다. 이게 놀라운 게 예전에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진짜 의사들이 바로 옆에서 실시간 하면서 뇌파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측정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인공지능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종합해서 아, 이 데이터는 바로 나오는 게 5분 만에 측정하고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요. 네. 간단하게 스크리닝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스크리닝 테스트가 거의 우리가 1시간 동안 검사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검사한 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잠을 안 자요. 거의 12시 반에 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제 주변의 아이를 보면은 유난히 짜증이 많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그죠? 그렇죠. 이게 낮에 문제가 잠을 안 자는 문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수면을 할 때 깊숙이 못 자면서 그러냐, 아니면 잡생각이 많이 나서 그러냐, 그런 것까지 이게 데이터가 좀 어느 정도 이 분석을 하면 나오는 게 참 신기하고 아주 간단한데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간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이 장치의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전국구의 몇 곳의 병원에 지금 뉴로 피드백이 쓰이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거의 한 200군데 아. 병원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은 한가요? 이제 이 장비는 의료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서. 네,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밖에 계시는 저희 관계자분께서 그 댓글을 볼 수 있게끔 뭐 핸드폰이라던가 댓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Q&A 세션을 통해서 실시간 Q&A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가 채팅이 션트 환자가 혹시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션트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뇌에 있고, 뇌라는 것이 신기하게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 위에 떠 있어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개념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뇌 척수액이라는 것이 뇌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분해하고 그걸 배출하는 그런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션트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뇌에 손상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물이 찌꺼기들을 갖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뇌에서 쌓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머리에서부터 이제 다른 부위, 뭐 복부나 다른 데로 이제 배출하는 걸 갖다가 션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션트 한 사람들도 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치료는 어떤 것을 자극을 준다거나 어떤 것에다가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션트를 했다 하더라도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갖다가 분석해서 그 어떤 뇌파냐, 이거는 어떤 뇌파냐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션트 같은 경우 했을 때는 MRI를 찍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MRI 찍으면은 션트에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게 머리에서 이게 내려가는 그거의 압력을 갖다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데요. 그 밸브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물이 내려가 버리고 이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너무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 그 밸브가 환자마다 다 이게 세팅 값이 있는데 MRI 같은 경우 찍을 경우에는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기적인 자극을 주문다거나 MRI처럼 자기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션트 있는 환자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기심에 좀 우리 아이가 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에 와서 검사하는 경우 검진 그 비용이 꽤 비싼 편인가요? 뇌파 검사는 지금 이제 보험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비쌉니다. 이게 보험 전체가 하면 환자 부담금이 뭐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원이냐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4만 원 내외로 뇌파 검사 분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위해서 주위에 내방을 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비용을 지불을 할 수가 있는지. 병원마다 이제 30분 보통 이제 30분을 한 타임으로 해서 보통 보는데요. 30분으로 할 때도 있고 1시간으로 할 때도 있긴 한데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8만 원에 30분에 그렇게 세팅은 되어 있고 그거를 할 때 뭐 2시간 하게 되면 곱하기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은 그 모든 실비 회사에서 이 적응증이 맞으면은 이게 보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실비 네.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 실비 적용 보험회사에서 왜 돈을 쓰면서 실비 적용을 해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험회사에서는 지출하는 비용을 갖다가 적게 내는 게 가장 좋겠죠. 자기가 네. 실비 적용해서 청구를 하면은 싫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환자가 더 좋아져 버리면은 의료 소비에 대한 지출이 적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 뉴로피드백을 해가지고 환자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걸 보상해줄 필요가 없겠죠. 실비회사에서 그런 것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걸 해주는 게 저 회사한테 이득이구나. 네. 이걸 치료하는 게 정말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득이구나 해가지고 모든 실비회사에서 보험 적용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뭐 뇌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뉴로피드백에 실비 적용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 한번 치료를 받고서 주 2회씩 받으면은 언제까지나 쭉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우리 아이가 개선이 됐다 하면은 쉬었다가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환자 증상에 따라서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이제 치료 횟수가 좀 정해지는데요. 이게 치료를 한 번 하게 되면은 이게 좋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뇌의 패스웨이가 바뀌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능만 좋아지고 느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 치료 효과는 보통 이제 성공 많이 했을 때 한 80%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치료했을 때 그게 다시 안 돌아갈 확률, 그러니까 한번 치료해서 개선됐다가 안 돌아갈 확률이 80%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고 영구적으로 한번 변한 뇌는 또 다시 또 변할 수가 있겠죠. 뇌의 가성성 때문에. 그래서 또 변했을 때 또 너무 많이 변하면 또 다시 치료하면 됩니다. 다시 치료해가지고 다시 잡아주면 되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횟수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만족했을 때 그대로 지내시다가 또 나빠지면은 또 약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한번 그렇게 변한 뇌 같은 경우는 환자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주의력, 기억력, 감정 조절 외에도 더 파악할 수 있거나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주의력, 감정, 그다음에 감정 조절, 기억력 이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까지도 혹시 이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 중에서 SMR파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하고 그런 것들의 패스웨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그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이 좀 좋아지고 감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을 갖다가 깨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뇌파를 하게 되면은 의식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뇌라는 것은 뇌파가 있는데요. 뇌파는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2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뇌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뇌파가 점점 느리면 느릴수록 뇌에서는 이제 세분화된 이제 작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물어봤을 때 대답도 없고 그런 그쵸. 의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뇌파의 주파수라고 하는데 그 주파수가 뭐 4, 5 그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치료하다 보면은 4, 5에서 5, 6, 7, 8 그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의식이 점점 깨어나게 되죠. 예, 의식뿐만 아니라 주의력 집중력뿐만 아니라 의식과 그다음에 뭐 운동과 뭐 감각 같은 그런 것까지 다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또 뇌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행동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뇌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전기적 신호뿐만 아니라 화학적 신호가 중요합니다. 화학적 신호라는 건 뭐냐면은 뇌에서 우리 몸을 전체를 관장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뇌파를 조절을 하면서 그 더불어서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증상들, 들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증상이 있죠. 호르몬 중에서도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뇌파를 갖다가 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키 성장하는 데 또 도움은 되고요. 그리고 뭐 성기능 장애 같은 거 있을 때는 그런 뇌파를 갖다가 잘 사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성기능 장애가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피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게 되면은 그거에 피부와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의 파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호르몬까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뇌가 저희 몸의 센터잖아요. 예. 네, 중요 센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그 범위 이상까지도 이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박병훈 박사님께서 좀 기타 임상 사례라던가 뉴로 피드백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뉴로 피드백이라는 기술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 미국 시카고 대학교 그 까미야 교수라는 분이 우리 의식을 우리 어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이 호기심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조절을 해서 내가 행복하다 느낌을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뇌파를 조절을 해서 우리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게 되면서 많은 이 과학자들이 연구에 이제 몰입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1958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가까이 65년 넘어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최초로 이제 질병에 적용이 된 것은 간질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게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질병 그러면은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아주 치명적인 굉장히 큰 질병인데 이게 발작을 멈추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질병 치료제로서 제일 최초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테네시 대학교에서 임상을 한 것인데 ADHD 또 이제 심지어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까지도 이 기술로서 치료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아들, 그러니까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부르는데 그런 아이들도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사례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중독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그런 중독 증상에 대해서도 이게 개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소위 이 치료를 해서 이게 이 중독 증상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80% 이상 넘게 나오는데 이 뉴로피드백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재발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임상실험 결과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 증상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라든가 또 이제 파킨슨 병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증 뇌질환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 많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이 뉴로피드백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인지는 이제 200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검색을 하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사이트에서 지금 저희 네. 본사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네.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네. 몇몇 그 병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전달 부탁드리고요. 또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다이어트 이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너무 필요해요. 제가 너무 들어야 됩니다.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한 뭐 1개월에서 3개월 해가지고 뭐 10kg가 빠지고 뭐 20kg 빠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보다 더 쪄버리는 요요가 오죠. 네. 요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싶다는 식욕 네. 그리고 내가 그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식욕을 조절하는 그러한 모든 기능이 뇌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폭식증이라든가 어떤 이 식탐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뉴로피드백 기술이 그런 식욕에 대한 어떤 그 식탐 문제라든가 폭식증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보니까는 이게 진짜 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특정 음식이 딱 땡기는 거예요. 마라탕이 땡겨, 떡볶이가 땡겨 라고 해도 배가 부른데도 또 먹고 그 자극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때 바로 그 이유가 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뭔가 중독되어 있는 뭐 담배, 술 아니면 뭐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개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ADHD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가 조절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조금 뉴로피드백이라는 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겠다. 그래서 딱 나는 문제야 하고 이렇게 이 기기를 만나봐야겠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5분만 투자를 해서 한 번쯤 우리 아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좀 검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다들 이제 정상적으로 지내고 있는데 약봉지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약이라던가 아니면 정신과에서 받아서 먹는 약이라던가 인위적으로 뭔가 본인을 컨트롤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환자고 나는 이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존도 높으신 분들한테 정말 뉴로피드백 같은 제품은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1시간 가까이 진행은 했는데요. 이 뉴로피드백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제 친구한테도 알려주고 싶고요. 제 친구도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자꾸 필통에 연필을 10개를 꽂아서 가지고 가면은 10개를 다 잃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화가 나서 화만 내게 되는데 ADHD가 아닐까라는 은연중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병원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왜냐면 뭔가 인위적인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뉴로피드백이라는 이런 방법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없이 만나보실 수 있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수원 센텀병원으로 의뢰하셔가지고 한 번쯤 내방해 주시면 편하게 한번 관리를 받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통된 뭐 다양한 질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이 또 이제 영상 자료로 남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업로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댓글에 대해서도 좀 응대를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그렇게 또 저희가 답변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주변에 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링크를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쯤엔 이런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서요. 네. 많이 긴장도 하고 떨렸는데 벌써 1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네. 대표님께서도 참 연구하시고 이렇게 제품 출시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 뇌파 검사 장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머리에 그쵸. 풀로 붙여서 해놓은 데이터들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앞에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해서 그걸로 검사를 하고 또 그걸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것은 새로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 임상 실험을 하고 또 뇌파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표준 DB도 만들고 또 표준 치료 그 기법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또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또 저처럼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라던가 많은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게 바로 뇌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원센텀병원에서 준비한 이 소아재활센터에서 저희가 오늘은 뉴로 피드백을 통한 아동 뇌의 기능 개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성인분들께도 필요한 치료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 두들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